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5년도 을사년 임수,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가 작용한 시기다 보니까 목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양의 키워드가 많죠. 그랬을 때 금과 수는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목화가 들어올 때는 금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사주냐에 따라서 변동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신강에서 신강사주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반대로 신약으로 간다면은 일간과 반대의 내용이다 보니 신강하다는 것 자체가 목화토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목화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화가 들어온다면은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랬을 때 간단하게 임수에 대해서 보자면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운의 동향이 좌지우지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주변 사람을 도움을 받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반대로 귀인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고생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을사년 임수일주의 운세입니다. 당연하게도 임수라고 해도 임자,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질 텐데요. 하나씩 보자면은 임자 같은 경우에는 임수의 밑에 똑같은 자수가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을사년하고 정반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임신처럼 완전히 금수와 목화면은 더욱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임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사람 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임수 자체가 지지에 자수가 들어오면은 을사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을사가 을목이 사화를 생해준다고 해도 임수가 자수를 생해주는 게 더 세잖아요. 저쪽은 꽃이라면은 이쪽은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생에서 봤을 때 상성이 이쪽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물적인 부분이 늘어난다. 내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인 같은 경우에는 임수 밑에 인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올해는 무난한 시기예요. 무탈한 시기이며 대성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다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좋은 일이 없어지면은 안 좋게 보겠죠. 안 좋은 일이 없어지면은 좋게 보겠죠. 이 경우에는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내가 불리한 상황이 사라지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나 가족 내가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 반대로 재물적인 부분에서 소소하게 이득이 있다. 반대로 원래대로랐으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진 같은 경우는 재물의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 투기, 돈거래 같은 리스크가 동반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같아요. 반대로 임진이잖아요. 임수가 바닥이나 하나 밑에 진토가 작용하니 토의 기운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조금은 신약 일주죠. 그랬는데 을사가 들어오니 목생화, 화생토 해버리니 조금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재물 같은 경우는 내가 감당이 되면은 내 건데 감당이 안 되면 남에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원래대로라면은 임수가 바다가 극을 하는 포지션이죠. 화를. 그렇지만은 불구하면 반대로 목생화, 화생토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질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일주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모일주입니다. 이모 같은 경우도 지지에 오화가 있다 보니 신약 일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재물 손실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투자, 투기,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둘 다 동일하나 일단은 겁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재물을 뺏긴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망신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조금은 내가 망신, 다시 말해서 안 좋은, 부끄러운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물적인 부분보다는 명예가 실추되고 구설에 오르고 내가 이성관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손해를 봐서 재물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연이 아니라면은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는 임수 밑에 신금이 있다 보니 금수죠. 저쪽은 을사다 보니까 목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 포지션이다 보니 토를 제외하고 모든 오행이 다 들어와 있어요. 물론 사주에 토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고 다른 오행이 들어갔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난 시기이며 사람 간의 경쟁이 예상돼요. 하지만은 사람이요, 성장을 하려면은 경쟁도 하고 그 경쟁으로 하여금 결과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아무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도 못하고 이득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은 내가 재물이 늘어나고 사람 간의 경쟁에서 올라서니 어떻게 보면은 나의 위치도 올라가니 재물, 명예, 직업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겠죠. 반대로 내가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욱 면접을 잘 봐서 취업이 돼야지 재물이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인 이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업이 되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취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고 안정이 되니 좀 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좋아지고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임술일주입니다.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을사년이 조금 술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보니 술이랑 해랑 관련된 부분이 많다 보니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면은 반대로 똑같은 이론들이 많은 것들은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다른 이론들은 좀 더 마이너스 개념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물 관리가 필요하다. 1차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 간의 교제로 분리하며 기혼자는 부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구설에 오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촉이 날카로워지며 집착이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서는 사람 관계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사람 관계를 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남들과 거리를 두는데 내가 혼자 아이디어라든지 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반대로 남한테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리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활인이라든지 남을 돕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남한테 베풀고 조금은 남한테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아주 좋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조금은 남한테 베풀었으면은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은 현재 운이 살짝 흔들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 남한테 조금 베푸는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그렇지만은 돈 거래에 관련된 부분은 멀리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재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은 유지해야 될 시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일은 뭐냐? 내가 업을 확장한다거나 업에 변화를 준다거나 반대로 스토리를 보자면은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변수를 던져야 될 때는 던지지 않는 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부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현재 사람 간에서 조금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은 조금은 지는 게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베풀 수도 있고요. 조금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부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을사년의 개수 일간은요, 반대로 답답했던 부분이 서서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되며 재물적인 부분은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좋지만 급하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해결되어 가는 게 현실적이겠죠. 반대로 너무 내가 불리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들 때문에 급하게 준비한다면은 조금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해요. 개수는 음 중에 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떻게 봐도 조금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가 많다면 계산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신약사주라서 내가 수에 대한 키워드보다 목화, 특히나 토가 많다면 개수라고 하더라도 수의 키워드보다는 양의 키워드가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반대로 수가 많다. 내가 충분히 식신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쁘게 움직여서 많은 양의 재물을 얻어서 확실히 내가 내 입지를 다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개수도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개축 같은 경우에는 개수 밑에 축토가 있다 보니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예요. 명예가 늘어나며 연애운도 좋습니다. 반대로 지살이잖아요. 땅에 관련된 부분이죠. 역마랑 지살은 둘 다 이동 관련이에요. 그랬을 때 변화를 자아내고요. 이때 연애가 된다면은 가까운 사람일까요? 먼 사람일까요? 먼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알던 사람일까요? 새로운 사람일까요? 새로운 사람이겠죠.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계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지만은 이쪽은 역마죠. 그리고 공망이죠. 그랬을 때 연애운은 좋다.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난다. 하지만은 올해는 반대로 무탈한 시기이며 대성도 안 하고 손실도 안 보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좀 더 먼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흐지부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연애에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성운이 좋다. 반대로 내가 기다린 연애나 소극적인 연애를 한다면은 연애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면은 연애운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 밑에 사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사는 신약일주라고 표현을 하겠죠.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져요. 하지만은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고요. 사람을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신약이다 보니까 내가 을사를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월이 봄이나 여름이라면 더욱 그럴 거고요. 내가 출생 시간이 아침에서 점심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으니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연애 때문에 재물을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특히나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개미 같은 경우에는 미토죠. 이 경우에도 신약으로 볼 수 있겠죠. 일주론으로 봤을 때 사주마다 다른 부분은 당연히 별도겠고요. 그랬을 때 사람 간의 구설을 주의해야 된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된다. 반대로 구설에 휩쓸려서 내가 손해를 본다면은 거기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건강까지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금은 거리를 두고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천천히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우를 놓친다면은 반대로 조금은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물이나 직업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게 건강에 문제가 되겠죠. 개미 같은 경우에는 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다면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유 같은 경우에는 신강일주죠. 개수 밑에 유금이 있다 보니 이 경우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변화의 시기이며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가 넓어지며 명예가 늘어나며 연애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여자를 컨트롤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남자를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좀 더 좋은 이성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시기다. 내가 평소에 연애를 했다. 그렇다면은 결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해 같은 경우는 또 뭔가 내용이 많지만은 내용은 치워버리고 개해, 다시 말해서 개수 밑에 해수가 있어요. 중에 음이죠. 원래 개수가 음이죠. 근데 거기 밑에 해수가 있죠. 더욱 음기가 강하죠. 60갑자 중에서 가장 음기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을도 내 거고 사도 내 거고 둘 다 내 거다 보니까 내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엄청 바쁘고 재물이 엄청 늘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시작은 잘 되지만 끝까지 못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강 사주면은 잘 이루어지고 신약 사주면은 내가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끝까지 초심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약이면은 신강이면은 좋다라고 보고, 왜냐하면은 일주론에서 키워드는 그 일주만 보기 때문에 일주가 신강이면은 신강으로 해석하고 신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시기다.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신강은 괜찮다.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나가라 이거고요. 신약은 반대로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이며 특이하게 일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어떤 특이한 일이냐면은 명리, 봉사, 할인 이런 쪽에 흥미가 생긴다. 이렇게 보며 반대로 본인이 이 일을 이미 하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심리라든지 이런 봉사라든지 이런 머리 쓰는 쪽으로 하고 있다면은 올해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물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가 머리를 써서 일이 확장이 되고 재물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명예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식재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될 시기이며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시기다. 이건 뭘 보고 말하는 거냐면은 지지충이죠.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4주에 신강이에요. 내가 세요. 그럼 충을 받아서 반대로 무언가 이벤트가 열린다면은 내 겁니다. 반대로 충을 받아서 내가 원래 약했는데 내가 더 약해져요. 그럼 안 좋게 보겠죠. 이 경우에는 불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모든 일간 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통명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죠. 딱 봐도 정통명리죠.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음에는 월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텐데 월운은 또 매화역수의 느낌이 들죠. 매화역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목일간부터 월운에 대해서 일간 일주에 대해서 월운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